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0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가자지구 테러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와 이스라엘군이 이틀간의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교전 동안 가자지구에서는 450여 발의 로켓포와 박격포가 발사돼 이스라엘인 58명이 부상을 입고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교전 동안 이슬라믹 지하드가 새로 개량한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테러 단체는 300kg에 해당하는 거대한 탄두를 로켓에 장착해 이스라엘로 날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이 예루살렘 성전선을 아랍어 명칭인 하람 알-샤리프로만 부르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4 유엔 위원회는 앞으로 7개의 친팔레스타인 결의안을 추가로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자지구 테러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와 이스라엘군이 이틀간의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교전 동안 가자지구에서는 450여 발의 로켓포와 박격포가 발사돼 이스라엘인 58명이 부상을 입고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12일부터 13일까지 이슬라믹 지하드와 이스라엘군 간의 교전은 지난 1년 동안 테러를 주도해 최고 선동자라고 알려진 바하 아부 아라타 이슬라믹 지하드 사령관이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가자지구 테러단체는 12일부터 14일 새벽까지 박격포와 로켓 총 450여 발을 이스라엘로 발사했고 이스라엘군은 이슬라믹 지하드 시설과 산하 테러단체 수십 번의 대응 공습을 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3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고 이스라엘은 이 중 25명이 테러리스트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 측 피해로는 5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거나 불안장애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대부분의 로켓은 개활지에 떨어지거나 아이언돔에 의해 격추됐지만 일부는 가정집, 도로, 기업체에 떨어져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대응 공습 동안 이슬라믹 지하드 기지와 무기 창고뿐만 아니라 로켓 발사팀까지 수십 차례 타격했습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양측의 교전 동안 하마스는 이번 폭력 사태에 가담하는 것을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포가 아시도드 인근 도로에 떨어져 1m 차이로 차량 바로 뒤에 떨어졌습니다. 해당 운전자들은 이스라엘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보 사이렌이 없었고 운이 좋았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주 이슬라믹 지하드가 발사한 로켓 450발 중에 한 발이 아시도드 인근 4번 국도에 떨어져 차량 2대 바로 뒤에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들은 폭발에도 가벼운 부상만 입었으며 교차로 주변 표지판과 가드레일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도로에 있었던 운전자들은 채널 13과 현장을 찾아 로켓이 떨어지기 전 경고 사이렌이 없었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학대 여성을 돕고 있는 마리 하소는 인터뷰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로켓포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출발했다며 교차로에 다가가는 순간 자신에게 다가오는 미사일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폭발이었다며 바로 그녀가 키우던 개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운전자였던 에알 마키스도 아슈켈론에서 사무실에 있는 네스 시오나로 가는 길이었다며 엄청난 행운과 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기사 다니엘 하자는 인터뷰에서 TV를 보는 것 같았고 마치 영화처럼 특수 효과가 나타났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로켓 파편으로 버스 차량 유리가 깨지고 다른 곳에도 손상을 입었다며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폭발로 유리 파편이 날아와 얼굴에 부상을 입은 세르게이 다조스는 차에서 나온 유리 파편들이 모두 나에게 날아왔다며 폭발이 일어난 장소를 보고 싶지도 않다고 현지 언론에 말했습니다. 한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11월 12일 9시 30분경 간 야분의 4번 국도에서 찍힌 영상으로 이스라엘 매체를 통해 퍼져 이슈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교전 동안 이슬라믹 지하드가 새로 개량한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테러 단체는 300kg에 해당하는 거대한 탄두를 로켓에 장착해 이스라엘로 날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12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교전 동안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가 300kg의 거대한 탄두와 함께 새로운 종류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이슬라믹 지하드가 발사한 새로운 로켓은 해당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로켓보다 더 많은 폭발물을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교전 중 이스라엘 지역 개활지에 떨어진 로켓이 폭발하면서 지름 16m, 깊이 2m의 상당한 크기의 분화구를 남겼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채널12는 로켓 분화구의 크기가 이스라엘을 놀라게 했고 해당 로켓은 이란 기술자의 도움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슬라믹 지하드가 어떤 면에서 하마스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가졌다며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는 헤즈볼라의 로켓도 해당 로켓과 유사한 크기인 동시에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테러 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란으로부터 수억 달러의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 정부가 유사시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수천 발의 미사일과 로켓 박격포를 발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와 유엔의 중재로 가자지구 테러 단체와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16일 아침 또다시 가자지구에서 로켓 2발이 발사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로켓은 부엘셰바로 날아갔고 아이언돔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1월 16일 아침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에서 또다시 로켓 2발이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다시 감행된 로켓포 2발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하마스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특이하게 이번 공습 대상은 방관자임을 자처한 하마스 목표물이었다며 교전 동안 로켓을 발사한 주체는 이슬라믹 지하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새벽에 감행한 공습 목표에는 하마스 막사, 해군 막사와 함께 지하시설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은 테러 조직 하마스에 있다며 이스라엘 시민들에 대한 테러 행위의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에 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3천여 명이 운집해 있던 클럽의 일부 사람들이 대피소로 이동했지만 별다른 동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1월 15일 하마스는 산하대원 중에 한 명이 교전 중에 사망했다는 것을 발표했고 하마스 군사단체인 알카삼 여단의 아흐메드 압달 아라랄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카삼 여단은 이스라엘군의 13일 공습으로 해당 대원의 10대 형제 2명도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이 예루살렘 성전선을 아랍어 명칭인 하람 알샤리프로만 부르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4 유엔 위원회는 앞으로 7개의 친팔레스타인 결의안을 추가로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1월 15일 유엔이 성전산을 이슬람 이름인 하람 알샤리프로만 지칭하는 결의안에 대해 예비 승인했습니다. 유엔의 6개 주요 위원회 중의 하나인 제4위원회는 동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해당 예비 결의안을 찬성 154표, 반대 8표, 기권 1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결의안은 이날 통과된 8개의 친팔레스타인 결의안 중의 하나이며 앞으로 위원회는 7개의 친팔레스타인 결의안을 더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날 예비 승인된 성전산 명칭에 관련된 결의안은 오는 12월에 최종 투표를 남겨뒀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에는 유엔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전체에 걸쳐 최근 긴장과 폭력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으며 하람 알샤리프를 포함한 예루살렘의 성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벤 브룩의 유엔 이스라엘 정치조정관은 유엔 회원국들은 템플 마운트라는 표현을 쓰기가 그렇게 어렵냐며 해당 위원회를 비난했습니다. 이번 예비 승인에 대한 표결에는 이스라엘과 미국, 호주, 캐나다 등 8개 국만이 성전산 명칭 결의안에 반대했고 유엔 28개국과 추가 2개국이 찬성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 5년간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에서 이러한 반유대주의적 시각에 맞서 공공연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또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이스라엘은 지난 2년 동안
유네스코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압박을 가했고 예루살렘 결의안을 무력화시켜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